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탄핵소추위원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서 이분이라는 게 바로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상규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원장 교체건이 거론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에게 직접 연결해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얘기 들으셨죠? 예. 예.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하게 되면 이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걸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하게 되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죠. 아, 예. 예. 본인의 소신과는 별도로요. 저 소신이 좀 약간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네. 완전히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던데요. 지금은 반대죠. 예.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예. 지금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적어도 이게 검찰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된다든지, 네. 안 그러면 나아가서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서 형을 받은 사람이 확정이 된다든지라고 하면 예.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도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특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검찰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중에 누가 난중 기소가 되려는지, 예. 또 기소되면 그 사람이 과연 유죄로 확정이 되려는지, 예. 여부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법관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국회의 그 탄핵 소추를 촉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탄핵 대상이 6명이라느니 13명이라느니 심지어 40몇 명이라느니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와서 탄핵 소추 대상자들이 정해지면 결의를 할 뿐인데 그런 경우에 탄핵 소추 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결의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 시기상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 의원님과 좀 반대되는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 심판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과는 관계없이 이게 헌법 위배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는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이미 그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이랄 수 있는 최순실 씨 경우에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소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제목도 거의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최순실과의 공범관계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이런 법률을 위반했구나, 이런 헌법을 위반했구나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소 단계인데요.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는 안 돼 있지만은 최순실 씨는 기소가 된 중입니다. 탄핵은. 그래서 최순실 씨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 공소장을 보면 그 공소장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범관계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행위로 기소될 수밖에 없고 이런 행위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이 특정이 됩니다. 지금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그 범죄 혐의들이 특정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임종원
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일단 검찰 단계에서는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뭐 더 정확을 기한다면 물론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탄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시는군요. 그러나 임종원 씨의 공소 사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예컨대 이런 다섯 사람하고 공범관계다라는 게 명확히 되어 있으면 그나마도 탄핵 대상이 확정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범관계인지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40몇 명이 그 임종원 씨 공소장에 등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실제 또 그 민변인지 어딘지라는 데는 6명이라고 탄핵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징계가 청구됐던 사람들은 또 13명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탄핵 대상자가 아직은 특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탄핵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국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설왕설래가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판하는 사람을 정치권에서 뭐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면 과연 그 사법권 독립에 영향은 안 줄라는지 또 심지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위원장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이미 우리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삼권 분립을 해친다든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든가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오히려 기존 법률을 좀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이죠. 그건 이제 법관들 중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뚜렷이 확정이 돼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탄핵을 당할 사람들, 탄핵 대상이 될 사람들이 누군지가 아직은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말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공소장이라든지 법원 내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회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수사나 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난중 그러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난중 기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대상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뭐 드디어 40~50명 설까지 등장하는데 그렇게 대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한다면 그 자체가 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수사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가 된 뒤에 탄핵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기소가 된 뒤에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 기소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분명한지 일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이게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기소된 뒤에도요. 이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 뭐 또 이런 논리로 또 탄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의할 때 대통령으로서 이런 행위를 범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범죄 정도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탄핵 대상은 아니다. 이런 판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예컨대 그 사소한 교통법규 하나 위반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법관들을 탄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 행위들을 놓고 국회에서 의논을 하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도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러면요, 의원님. 예.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의 자체 조사라든지 예. 검찰의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사법부 이대로 놔둬도 된다고 보십니까? 헌법 위반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드는 일 아닙니까? 사법부는 독립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흔든다든지 사법부가 흔드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미 흔들린 사법부를 이미 재판의 독립이 훼손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자는 것이죠. 그 책임이 확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게 정해지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5개월째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조금만 있으면요. 그런데 지금 법관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한 명 차이로 53대 52 이런 차이로 이 탄핵 소추 촉구를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건데 이런 법관 사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다 말입니다. 아니 어쨌든 53대 43으로 가결은 된 사항이고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보니까 대법원 규칙으로 이제 다 정해져 있는 조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법률상의 기관은 아닙니다. 어쨌든 판사들은 공정하게 선출이 된 판사들이고 그럼 이거를 대의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100여 명의 법관들이 그렇게 의견이 반으로 팽팽하게 나눠질 걸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53대 43입니다. 정확히. 43인데 기권한 사람들이 9명이기 때문에 53대 5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관 사회가 소위 정치화되는 말하자면 정치권 흉내를 내듯이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법관 사회라는 것은 조용하게 자기 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재판만 하면 그리고 의원님 지금요. 저희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2099번님께서 국회가 판단하지 못한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의원님 말씀이 뭔가 시간 끌기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시간 끌기 아닙니까? 시간을 끌겠어요. 이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저 법사위원장 저 개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직 요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죠.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대상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런 것들이 특정되면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